안녕하세요. GIS 디벨로퍼 김영준입니다. 지난 강좌에서는 플러그인의 UI만을 구성해 봤고요. 이번 강좌는 플러그인의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번 강좌의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PyQGIS라는 API를 사용합니다. PyQGIS를 잘 모르셔도 실습하는데 지장은 없지만 PyQGIS를 잘 모르신다면 이 강좌를 다 보신 뒤에 제 유튜브 채널에 PyQGIS에 대한 강좌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코드 작성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하겠습니다. 메모장과 같은 간단한 텍스트 편집키를 사용해도 문제는 없지만 파이썬 언어의 문법 하이라이팅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하였습니다. 지금 실행해 놓은 프로그램은 QGIS, 그리고 지난 강좌에서 봤던 UI 편집 툴인 Qt 디자이너, 그리고 여기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해 두었습니다.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플러그인 폴더를 열겠습니다. 플러그인 폴더의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서 QGIS에서 설정 메뉴에서 사용자 프로필, 그리고 현재 프로필 폴더 보기 메뉴를 실행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파이썬 폴더에 플러그인 폴더에 헥사곤 제너레이터 폴더로 들어가고요. 이 폴더를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열겠습니다. 이 경로를 복사하고요.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파일에서 폴더 열기를 실행하고요. 이 폴더에 아까 복사한 경로를 붙여넣고 폴더 선택을 누르면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플러그인 폴더가 열리고 그 폴더에 있는 파이썬 코드가 표시됩니다. 이 강좌에서 작성될 모든 코드는 이 헥사곤 제너레이터 밑줄 dialog.py라는 파일에 입력됩니다. 이 파일은 Qt 디자이너로 만든 이 대화 상자에 대한 소스 코드입니다. QGIS에서 플러그인이 로드되면 가장 먼저 이 헥사곤 제너레이터 다이얼로그 클래스에 이 초기화 메서드가 호출됩니다. 먼저 플러그인 대화 상자의 UI 값들 중에 몇 개를 이 초기화 메서드에서 초기화 시켜두겠습니다. 바로 이 헥사곤 너비 값을 1000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프로그레스 바 상태 값을 0%로 지정하겠습니다. 먼저 헥사곤 너비 값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헥사곤 너비 값을 입력받는 컴포넌트는 바로 이 컴포넌트인데요. 이 컴포넌트의 이름을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이 오브젝트 네임이 이 컴포넌트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값을 통해서 이 컴포넌트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컴포넌트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를 1부터 1000만까지로 하고요. 이 값을 1000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코드를 입력합니다. 앞서 확인한 컴포넌트의 이름을 입력하고요. 그리고 이 컴포넌트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를 지정할 수 있는 메서드인 setRange를 입력하고요. 그리고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은 1로 하고 가장 큰 값은 1000만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 컴포넌트의 값을 1000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set value 메서드로 호출하고 1000을 인자로 지정합니다. 저장하고요. 그리고 QGIS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변경된 사항을 리로드 하고요.
플러그인을 실행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에러가 났다라고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메시지 로그 보기를 클릭하고요. 그리고 파이썬 오류 탭을 확인해 보면요. 보시는 것처럼 SP 헥사곤 사이즈라는 게 정의되어 있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 SP 헥사곤 사이즈라는 이 객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셀프 객체를 통해서 접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수정을 하고요. 그리고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QGIS에서 리로드를 하고 다시 재실행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헥사곤 너비 값이 1000으로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프로그레스 바를 0%로 지정하겠습니다. 먼저 이 프로그레스 바의 객체명을 확인하겠습니다. Qt 디자이너에서요. 이 프로그레스 바의 객체명은 바로 pb%입니다. 코드를 입력하겠습니다. 셀프의 pp% 그리고 set value 0으로 하고요. 그리고 저장하고요. 여기서 이걸 닫고 업데이트하고 실행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0%라고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참조 벡터 레이어에 대한 입력 UI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컴포넌트는 QGS 맵 레이어 컴보 박스인데요. QGIS에서 추가된 레이어 이름들이 목록으로 자동으로 표시되는 컴포넌트입니다. 레이어에는 벡터 레이어와 라스터 레이어 등이 있는데요. 우리가 만들 이 플러그인은 벡터 레이어만 입력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이 컴포넌트의 이름을 확인하고요. 그리고 코드에서 벡터 레이어만 받도록 필터링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QGS 맵 레이어 프록시 모델이라는 이 클래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다음처럼 인풋 문을 추가해 줘야 합니다. 저장하고요. 저장하고 QGIS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닫고요. 업데이트하고 실행합니다. 이렇게 오류가 표시되는데요. 파이썬 오류 살펴보면 QGS 맵 레이어 콤박스는 셋 필터라는 속성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코드를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여기인데요. 여기에 S가 빠졌습니다. S를 입력하고 저장하고 QGIS에서 업데이트하고 실행합니다. 그럼 이렇게 대화 상자 표시되고요. 보다 정확한 테스트를 위해서 이 QGIS에 벡터 레이어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닫고요. 벡터 레이어를 이렇게 추가합니다. 그리고 플러그인을 다시 실행하면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레이어 이름이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출력 쉐입 파일을 입력받을 때 확장자가 쉐입 파일인 것만 입력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모든 파일이 다 표시되고 있는데요. 확장자가 shp인 파일만 표시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이 컴포넌트의 이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컴포넌트의 이름은 fw output shp 파일인데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컴포넌트를 통해서 입력받은 파일은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플러그인에서 파일이 생성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컴포넌트의 스토리지 모드를 get 파일이 아니라 save 파일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이 컴포넌트의 이름도 확인해 두고요. 그리고 코드 입력에서 다음처럼 입력합니다. 저장하고요. QGIS에서 업데이트하고 실행해 보면, 그리고 보시면 이처럼 확장자가 쉐입 파일만 필터링 돼서 표시되도록 합니다. 이렇게요. 이제 이 실행 버튼과 취소 버튼에 대한 코드를 입력하겠습니다. 먼저 이 실행 버튼이 클릭될 때 호출되는 이벤트 코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 실행 버튼의 이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실행 버튼의 이름은 pbrun이고요. 코드를 다음처럼 작성합니다. 그리고 이 on, run, clicked에 대한 이벤트 콜백 메서드를 다음처럼 입력합니다. 저장하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 실행 버튼을 누르면요, 코드에서 플러그인 실행이라는 문자열을 출력하도록 했는데요. 이 출력된 문자열에 대한 확인은 플러그인에서 파이썬 콘솔을 열어보면요, 이런 게 표시되고요. 여기서 다시 플러그인을 실행하고 실행 버튼을 눌러보면 여기에 플러그인 실행이라고 문자열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취소 버튼에 대한 처리입니다. 먼저 이 취소 버튼에 대한 이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택하고요. 그리고 이름을 확인해 보면 pb cancel 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코드를 입력하겠습니다. pb cancel의 클릭 이벤트에 대해서 다음 메서드로 연결을 시킵니다. 바로 이 on, cancel, 클릭드요. 캔슬을 누르면 대화 상자가 닫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self close 라고 코드를 입력합니다. 저장하고요. 그리고 해보겠습니다. 이 취소 버튼을 눌러보면요, 대화 상자가 닫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실행 버튼을 클릭하면 실행되는 코드를 작성하면 됩니다. 그 코드는 바로 이 on, run, click이고요. 이 메서드를 구현하면 됩니다. 먼저 입력값들, 즉 3개인데요. 그 입력값들은 바로 이 참조 벡터 레이 값, 헥사곤 너비 값, 출력 쉐입 파일 값입니다. 이 3개의 값들을 별도의 객체에 담아둡니다. 먼저 이 참조 벡터 레이어 값입니다. 이 컴포넌트의 객체명은 이거고요. 이 컴포넌트를 통해서 선택된 레이어 객체를 넣기 위해서 current 레이어 메서드를 호출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 헥사곤 너비 값입니다. 얘의 객체 명은요, 이거고요. 값은 이렇게 얻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출력 쉐입 파일 경로 문자열입니다. 얘의 객체 명은요, 이거고요. 이렇게 입력합니다. 코드 작동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 3개의 값을 출력해 보겠습니다. 저장하고요. 그리고 실행해 보면요. 업데이트하고 그리고 이 출력 쉐입 파일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생성될 파일명을 A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열기를 눌러보면요. 이런 메시지가 출력되고 있는데요. 이런 메시지가 출력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메시지가 출력되는 이유는 이 컴포넌트에서 이 스토리지 모드가 세이브 파일인데요. 이렇게 변경을 했고요. 그리고 저장을 안 했기 때문인데요. 컨트롤 S를 눌러서 저장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별표가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시 업데이트를 하고 네, 확인 누르고 취소 누르고 이걸 닫고요. 그리고 업데이트를 하고요. 실행하고요. 다시 A라고 입력하고 누릅니다. 네, 이게 맞고요. 그리고 실행 버튼을 누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참조 벡터 레이어는 이 값이고요. 헥사곤 너비는 1000, 출력 쉐입 파일은 이 경로가 정확히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 3개의 입력값을 올바르게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 경고 메시지를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헥사곤 너비 값은 항상 정상적으로 입력된 상태이므로 무시할 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 이 참조 벡터 레이어와 출력 쉐입 파일에 대해서만 검사하겠습니다. 코드를 작성하겠습니다. 참조 벡터 레이어가 선택되지 않았다면 이런 메시지를 출력하고요. 그리고 이 on, run, clicked 메서드를 종료시킵니다. 그리고 다음은
출력 쉐입 파일명인데요. 이 파일명이 shp 확장자로 끝나지 않는다면 경고 메시지를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고요. 코드를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업데이트하고 실행합니다. 여기서는 이 출력 쉐입 파일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았고요. 실행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출력 쉐입 파일을 지정하세요 라는 경고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피드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레이어를 참조해서 헥사곤 도형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헥사곤으로 생성하는 코드를 작성하기 전에 먼저 개념부터 정리하면요. 이 그림은 참조 레이어를 나타내고 있고요. 참조 레이어는 여러 개의 도형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 참조 레이어에 사각형 경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각형 경계를 꽉 채우도록 헥사곤 도형을 생성합니다. 헥사곤 도형을 생성할 때는 가장 먼저 이 도형이 먼저 생성되는데요. 가장 먼저 생성되는 이 도형의 시작점은 이 사각 경계의 가장 작은 x 그리고 가장 작은 y 값을 가지는 지점이 됩니다. 그 min x, min y 지점이 가장 먼저 생성되는 헥사곤의 중심점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참조 레이어의 도형과 헥사곤 도형이 중첩되는 컷만 남기도록 해서 처리하면 완성됩니다. 이렇게 설명한 개념을 토대로 코드를 작성하겠습니다. 먼저 참조 레이어에 이 노란색에 해당되는 사각형 경계를 얻겠습니다. 이 xmin 값이 바로 여기에 x 좌표의 최소값이고요. 이 ymin 값이 바로 여기 이 좌표의 y값입니다. 가장 작은 y값입니다. xmax 값은 바로 여기에 이 지점의 x 좌표값이고요. ymax 값은 이 지점의 y축 값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헥사곤 도형을 이 참조 레이어의 사각형 경계에 완전히 채우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xmax와 ymax에 어떤 여유값을 더해줘야 합니다. 그 값은 이 헥사 사이즈 값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헥사곤의 크기 값으로 입력받은 이 헥사 사이즈는 바로 헥사곤 도형에 대해서 이 빨간색 선의 길이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헥사곤의 반지름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헥사 사이즈의 절반값이 바로 헥사곤의 반지름 값이 됩니다. 이제 이 헥사곤 도형을 이 노란색 사각형 경계에 꽉 채우도록 생성하기 위해서 헥사곤 도형의 중심점을 얻는 코드를 작성하겠습니다.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강좌는 QGIS의 플러그인 개발에 대한 강좌이므로 헥사곤 도형을 생성하는 매우 상세한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코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매스와 numPy가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서 다음처럼 인풋합니다. 저장하고요. 실행해 보겠습니다. 업데이트하고 플러그인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이 출력 쉐입 파일을 지정하고요. 보시면 에러가 있는데요. 여기에 오타가 있습니다. 얘를 n이 아니고 m이라고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닫고요. 그리고 이 플러그인 대화 상자도 닫고요. 다시 업데이트하고 실행합니다. 실행하면요. 보시는 이 메시지는 헥사곤의 id와 그리고 각 헥사곤의 중심점 cx, cy 값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QGIS에서는 이 파이썬 콘솔에 너무나 많은 메시지를 출력하게 되면 이렇게 UI가 얼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파이썬 콘솔에는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출력할 때 주의를 해야 합니다. 네, 다시 이렇게 문제없이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실제로 출력 쉐입 파일을 생성하고 해당 쉐입 파일에 헥사곤 도형을 생성하는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쉐입 파일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필드에 대한 스키마 정보가 필요한데요. 즉, 속성 데이터에 대한 필드입니다. 여기서는 정수형 타입의 id 필드 하나만 생성하겠습니다. 코드는 여기서 작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QVariant라는 이 타입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인풋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쉐입 파일 작성자를 위한 객체를 생성합니다. 이 QGS 벡터 파일 라이터 객체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인자로 쉐입 파일에 경로가 오고요. 그리고 속성 값을 저장하기 위한 인코딩 문자 셋 이름입니다. UTF-8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정의한 필드 정보가 오고요. 그리고 이 쉐입 파일의 도형의 타입을 폴리곤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QGS WKB types 폴리곤이라고 지정합니다. 그리고 이 쉐입 파일의 좌표계는 참조 벡터 레이어의 좌표계와 동일하게 지정합니다.
그리고 이 파일의 포맷은 S3의 shape 파일이라고 지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shape 파일을 구성하는 항목, 즉 피처 객체를 생성하겠습니다. 피처는 지오메트리와 속성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먼저 지오메트리는 헥사곤의 구성 좌표를 나타냅니다. 헥사곤의 지오메트리를 생성하는 함수를 작성하겠습니다. 헥사곤은 이 중심점을 기준으로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좌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첫 번째 좌표, 두 번째 좌표, 세 번째 좌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총 6개의 좌표고요. 맨 마지막 좌표는 처음 좌표와 동일한 좌표로 지정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헥사곤을 구성하는 좌표를 배열로 담아두고 이 배열을 통해서 이렇게 폴리곤 지오메트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크리트 지오메트리 메서드는 이 지오메트리 객체를 반원하게 됩니다. 이 크리트 지오메트리 메서드를 이용해서 헥사곤 지오메트리들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헥사곤의 중심점인 CXCY를 넣고요. 그리고 헥사곤의 반지름 값을 지정합니다. 마찬가지로 헥사곤의 중심점을 입력하고요. 세 번째 인자에는 헥사곤의 반지름을 입력합니다. 지오메트리가 준비되었으므로 이제 피처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피처를 생성하는 메서드를 별도로 만들어 두겠습니다. id는 피처의 속성값이고요. gom이 피처의 지오메트리 값입니다. 먼저 피처 객체를 하나 생성해 두고요. 우리가 만들 쉐입 파일은 정수형 속성 한 개만 있으므로 이렇게 배열에 정수값 요소 하나만 지정하면 됩니다. 지오메트리 객체를 피처에 설정하고요. 이 피처를 반원합니다. 이제 이 메서드를 이용해서 피처를 생성하고 쉐입 파일에 추가하겠습니다. 이 코드가 있는 이유는 각 피처마다 속성값을 변경해 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코드가 빠졌습니다. 이 코드도 추가합니다. 이 플래그 값을 수평 방향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true, false 값으로 토글링 시키고 있는데요. 이 플레이 값을 이용해서 헥사곤을 생성할 때
수평 방향으로 헥사곤이 반듯하게 배치되지 않고 이처럼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방향으로 지그재그로 배치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 플래그 값이 이용되는 부분은 또 이 부분이고요. 보시면 이 Y축에 대한 값을 이 플래그 값에 따라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배치되도록 바꿔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중 반복문이 완료되면 쉐입 파일을 다 만든 건데요. 다 만들었다면 이 라이터 객체를 삭제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쉐입 파일을 QGIS의 레이어로 추가하는 코드를 작성합니다. 레이어의 이름을 헥사곤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레이어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러그인의 대화 상자를 닫습니다. 저장하고요. 이제 실행해 보겠습니다. 플러그인을 업데이트하고요. 플러그인을 실행하다. 출력 쉐입 파일을 A라고 지정하고요. 실행을 누르면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헥사곤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헥사곤 레이어에 속성 테이블을 열어서 보면요. 보시는 것처럼 ID 필드가 하나 있고 각 피처마다 서로 다른 값이 저장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헥사곤 생성에 대한 실행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프로그레스 바에 진행률이 표시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성할 전체 헥사곤 도형의 개수를 계산합니다. 이 CNT 토탈이 생성할 전체 헥사곤 도형의 개수이고요. 그리고 프로그레스 바에 객체 이름을 확인합니다. 이 값이고요. PB%이고요. 이 프로그레스 바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을 이 CNT 토탈 값으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레스 바의 현재 값은 0이라고 지정합니다. 그리고 이 반복문에서 생성된 헥사곤의 개수를 저장할 변수를 하나 만들고요. 매 반복마다 이 값을 하나씩 증가시킵니다. 또 이 값으로 프로그레스 바의 현재 값을 지정합니다. 저장하고요. 실행해 보겠습니다. 업데이트 하고요. 플러그인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이 헥사곤 너비 값을 500이라고 주겠습니다.
그리고 출력 쉐입 파일을 이미 a.shape이 있으니까 이번 b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행 버튼을 누르게 되면요. 아까 보시는 것처럼 프로그레스 바가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참조 레이어의 구성 도형과 중첩되는 헥사곤만을 저장하도록 코드를 수정하겠습니다. 결국 헥사곤은 이런 형태로 저장이 될 텐데요. 이를 위해서 먼저 여기서요. 이 BOK는 참조 레이어의 구성 도형과 그리고 헥사곤 도형의 중첩 여부를 나타내는 변수입니다. 다음은 참조 레이어를 구성하는 피처의 개수를 얻습니다. 그리고 피처를 순차적으로 얻기 위해서 반복문을 작성합니다. 피처를 인덱스 값으로 얻고요. 그리고 헥사곤에 대한 지오메트리와 참조 레이어를 구성하는 피처의 지오메트리가 교차하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헥사곤의 지오메트리가 다음과 교차하는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차한다면 이 OK는 true라고 지정하고요. 그리고 이 반복문을 탈출합니다. 이제 이 BOK가 true일 때만 헥사곤을 저장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항상 저장시키고 있는데요. 이 코드를 이렇게 처리합니다. 저장하고 실행하겠습니다. 업데이트 하고요. 실행합니다. 그리고 출력 쉐입 파일을 이번에는 C라고 하겠습니다. 실행 버튼 누르면요. 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헥사곤이 참조 레이어의 형태에 맞게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QGIS의 플러그인 개발에 대한 환경 설정부터 UI 구성, 그리고 코드 작성까지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면 살펴보고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